일부 대법관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0월 브렉 캐버노 대법관의 공식 취임식 이틀 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TV로 중계된 기념식을 마련하고 모든 대법관을 초대했습니다. 판사들은 권력 분리와 충돌을 강하게 저항하며 이전 대통령들의 유사한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고 현직 판사 전원의 출석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우려는 정당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트럼프가 행사 중에 한 말과 정치적 행사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불안해하며 돌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유발하면서 개인 파괴와 음모라는 수사를 조장하면서 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도 전 대통령이 맨해튼에서 범죄 혐의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응 중 하나는 그의 첫 번째 절차를 주재할 판사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모욕과 개인적 모욕 헤이즈 위엔 친숙했습니다. 트럼프는 금요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판사는 나를 미워하며 이전에 기소된 적이 없는 마녀사냥 사건은 배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또한 나닐 마르찬이며 75세 전 CFO 알렌 와이즈버그가 직접 선정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평문적 거래를 하는 것째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90일 동안 법정에서 우리와 싸워 주십시오. 10년 동안 감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들은 그의 행정부의 정책, 다양한 소설을 막으려는 그의 시도,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대선을 뒤집으려는 그의 노력에 도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 심판을 주재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그의 행동과 더불어 지난 6월 거의 반세기에 걸친 여성 낙태 권리의 역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임명자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사법부를 새로운 양극화 시대로 더욱 몰아갔습니다. 트럼프가 캐버노를 두 번째 대법원 임명에 선택한 것은 상원 인준으로 끝나지 않은 거대한 정치적 싸움을 촉발했습니다. 뉴스 네트워크는 10월에도 여전히 상원 청문회를 보도하며 떠들썩했는데 특히 크리스틴 블레이지 포드가 캐버노가 열대일 때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비난과 캐버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션은 증인석에 있을 때부터 그들 자신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포드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조차도 캐버노에 대한 공개적인 매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대열에 합리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제도적인 충성심을 믿었습니다. 논쟁적인 청문회 후 트럼프의 초대를 경계한 로버츠는 10월 8일 취임식이 공개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변호사실의 확신을 조용히 씁니다. 그의 두려움이 진정되자 로버츠와 대법관들은 저녁 행사를 위해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자 그들은 이스트룸의 맨 앞줄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인 로버츠는 그녀의 남편 뒤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다른 배우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더치니, 토마스, 조안나 브레어, 마사야 날리토, 루이즈 고루소. 트럼프는 즉시 대법원 전체의 드문 참석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의 기념식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모든 현재 대법관입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마치 방금 받은 파란색 유본처럼 개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나 로버츠 대법원장. 감사해요. 토마스 파사. 감사해요. 긴즈버그 파나. 감사해요. 저스티스 브레어. 감사합니다. 나 정이에요. 엘리토 파사. 감사해요. 대법관 소토마으르. 감사해요. 케이건 파사. 감사해요. 그리고 고서치 파사.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법의식의 의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밤의 진행은 아마도 그러한 규모의 다른 어떤 사건과는 다르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저는 브렉과 캐보누 가족 전체에게 당신이 견딜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고통과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기반한 정치적 개인적 파괴 운동이 아니라 공정하고 품위 있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보누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공정성, 품위, 위청당한 절차에 대한 모든 개념을 위반합니다. 라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이나 여성은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리고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항상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선생님, 역사적 조사에 당신이 무죄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포대 혐의에 대한 재판도 없었었고 심지어 많은 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많은 주장과 마찬가지로 진실은 그나 그의 특정 지지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